기사 너머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관본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건이 최근 논란인데요.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출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관들이 말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단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12월 17일에 네. 그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닉처에 있었던 1억 6,500만 원을 이제 압수를 합니다. 네. 1억 6,500만 원 중에는 정부 기관만 받을 수 있는 관본권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그 관본권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그 관본권에 적혀 있는 그 스티커, 띠지, 그러니까 단서가 될 수 있는 그 띠지와 스티커를 서울 남부지검이 분실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그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내는 보도인데, 네. 검찰은 애초 이제 해명을 할 때부터 2024년 12월 17일에 압수를 해서 압수한 날 압수계 직원이 없어가지고 네. 그날 접수를 못했고 18일에 접수를 하고 19일에 돈을 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신입 직원의 실수로 이 관본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24년 12월 17일 압수한 당일에 관본권 띠지랑 스티커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다 샜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성배 다 씨가 거짓말인 가서 거죠. 확인하는 장면이 그 사진에 찍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그 검찰청에 와서 네. 3,300매, 5만 원권 3,300매,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을 검찰에서 압수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서를 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은 2번 확인을 합니다. 네. 자택이나 아니면 이제 압수한 현장에서 한 번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압수계 그 접수가 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번 확인을 다 한 거죠. 그날 이미. 그날 이미 다 확인이 됐는데 17일에 뭐 접수된 것도 없다고 19일에 17일에 접수된 거 없다. 없다 하고 19일에 뭐 했는데 돈을 세는 직원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렇죠. 해명을 한 거죠. 네. 그 확인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확인서에 뭐 압수 현장에서 압수한 5만 원권 3,300매 상당을 확인하였음. 이게 이제 자택에서 확인을 한 맞습니다.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그 압수 현장에서 그 네. 은닉처에서는 3,300매가 관본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포장이 돼 있는 비닐로 포장이 돼 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이만큼 있었겠지 하고 대략적으로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00매가 맞는지 추가적으로 검찰청에서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확인을 한 번 더 했는데 네. 그때도 3,300매가 맞았고 그때도 관본권 띠지가 있었다. 이제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확인서에 따르면 이미 이 돈을 다 센 건데 네. 그 국회에서 출석한 거에 따르면 뭐 19일에 뭐 했고 돈을 다시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추가로 돈을 셀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2024년 12월 17일에 이미 돈을 2번 다 샜기 때문에 압수한 네. 그 현장과 그리고 검찰청에서 뒤에 돈을 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네. 그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국회에서도 자료를 주면 안 되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방송에서도 자료 주면 안 되냐고. 네.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데 이게 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있었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 기사로 인해서 거짓말인 게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그만큼 좀 파급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국회 출석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남경미 수사관 집에서 뭐 모범 답안을 작성했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어떤 걸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 누군가의 지시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추후에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대검찰청이 지금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관계자들한테 이제 물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날 그 국회에 나왔던 김정민 그리고 남경민 네. 그 두 수사관은 자기네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일에 들어왔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그 관본권 띠지랑 스티커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시를 못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중요했으면 너네가 구두로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사팀은 우리가 그거 중요하다고 보존해야 된다고 3번 더 얘기했다.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곳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12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이 수사관들과 수사팀의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관복원 띠지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쉽게 훼손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훼손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건진법사를 그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할 때 네.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돈이 아니고 이거 이례적이다. 네. 근데 너 이거 어디서 받았냐? 관봉권을 제시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관봉권이라는 게 이례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도 네. 알고 있는. 그렇죠.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 보관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 검찰로서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수로 없어졌다고 하면은 검찰의 전문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하면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 아니면 검찰의 그 수사 단계에서의 어떤 의도가 이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의심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라는 게 검사들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원형 보존 지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수사관들의 입장인 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수사관들, 말단 수사관들만 지금 책임을 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없어졌으면 그러면 검사는 그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서 네. 책임을 이제 벗는 거고요. 근데 원형 보존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사도 보고 여러 나온 방송도 많이 봤는데 언급되는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주연 계장. 네. 이분을 좀 키맨으로 꼽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건진법사가 이제 확인서를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서를 쓰는 장면을 찍은 게 이제 이주연 수사관이에요. 네. 이 사람이 검사한테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아마 이제 우리 전현주 기자가 그 사진을 아마 편집해서 붙여놓겠지만 네.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네. 이쯤. 네. 그 사진을 보면 개수기도 있고 그리고 관봉권도 있고 건진법사가 이제 사인을 하고 있는 것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주연 수사관이 검사한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9일에 진짜로 압수물을 접수한 걸 취소하고 다시 돈을 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보고를 했는데 네. 또 돈을 세야 된다라고 신청을 했던 게 이주연 그렇죠. 수사관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오는 22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이제 17일과 19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봉권 띠지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상태로 이미 다 샜는데 굳이 왜 다시 접수를 했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과거 검찰의 수사 사례를 보다 보면 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아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건진법사한테 관봉권 어디서 났냐 이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관봉권이라는 그 형태의 돈이 압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이라는 게 질문을 남겨놔야 된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거 우리가 관봉권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어 라는 걸 네. 남겨야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서에 남기지 않는 면담 시간이에요. 면담 시간에는 이제 그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만약에 이제 검찰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 딜을 하는 장면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입법청문회에 조성은 씨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조성은 씨한테 이 조서에 남기지 않는 그 면담 과정에서 네. 여기 이제 나왔던 검사 한 명이 조 대표 앞으로 또 정치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그걸 녹음을 했고 본인이 폭로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지만 네. 건진법사의 그 관봉권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굉장히 짧게 물어봅니다. 마치 이제 질문하다가 잘린 것처럼 그냥 끝나버려요. 네. 그런 사정을 두고 봤을 때 건진법사한테 면담 과정에서 이 돈을 어디서 났는지 그런 내용을 검사가 듣지 않았을까?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짧게 짧게. 물어봤다는 네. 거죠. 건진법사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게 좀 의심되더라고요. 네. 네,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될지 기자는 기자대로 또 취재를 할 테고 또 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대로 또 자료를 요청해서 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